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다는 머슴. 옛날에 한 아이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살이라는 게 얼마나 힘겹고 서러운지 모릅니다. 소처럼 부리는 대로 일해야지 기껏 일을 잘해 놓아도 욕이나 안 얻어 먹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잘 먹기를 하나 맨날 찬밥 아니면 누른밥 신세였습니다. 이 아이도 맨날 맛없는 밥이나 얻어 먹으면서 머슴살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을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마당에서 새죽을 끓이는데 주인 영감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상엔 떡이며 고기며 온갖 맛난 음식이 다 올라 있었습니다. 냄새는 코를 찌르지 군침은 꼴깍꼴깍 넘어갔죠. 맛난 음식이 너무 목 고파서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저런 밥을 한 달만 먹는다면 하늘도 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주인 영감이 이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느냐? 아이는 뜨끔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하고 발뺌을 했습니다. 내 다 들었다. 이런 밥 한 달만 먹으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했지? 너무 먹고 싶어서 괜히 해본 말을 주인 영감은 고지 들은 것이었습니다. 하늘 같은 주인한테 아니라고 잡아댈 수도 없고 아이는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예, 그런 음식 한 달만 먹으면 정말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어요. 하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영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나하고 똑같이 먹여줄 테니 어디 한번 날아보거라. 그렇지만 만약에 못 날면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그날부터 아이는 맛나고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기로 한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무슨 수로 하늘을 날지? 그 좋던 밥맛도 싹 가시고 걱정만 태산이었습니다. 마침 고을 사또가 불렀습니다. 아이가 하늘을 난다는 소문이 사또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늘을 나느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같은 사또 앞에서 아니라고 잡아댈 수가 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사또다리처럼 몇 달만 먹으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지요.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이러했습니다. 몇 달 동안 나하고 똑같이 먹여줄 테니 어디 날아보거라. 그렇지만 만약에 못 날면 곤장을 맞을 줄 알아라. 그날부터 아이는 더 맛나고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덧 날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휴, 무슨 수로 하늘을 날지? 그 좋던 밥맛도 뚝 떨어지고 걱정만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불렀습니다. 아이가 하늘을 난다는 소문이 임금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늘을 나느냐? 아이는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같은 임금님 앞에서 아니라고 잡아댈 수가 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임금님처럼 3년만 먹으면 하늘을 헐헐 날아다닐 수 있지요. 배짱 좋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나하고 똑같이 먹여줄 테니 어디 날아 보거라. 그렇지만 만약에 못 날면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라. 그날부터 아이는 으리으리한 궁궐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난 음식을 물리도록 먹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날기로 한 날이 다 돼가고 있었습니다. 아휴, 무슨 수로 하늘을 날지? 속았다는 거 알면 임금님이 가만두지 않을 건데.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랬습니다. 임금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더 불러줄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밤낮으로 끙끙대며 궁예봐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날기로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임금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오늘이 난다고 한 날이니 어서 날아 보거라. 아, 예, 임금님.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이리로 날아올 테니 기다리세요. 궁궐을 나와 터덜터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날지 못해도 죽을 텐데 까짓것 떨어져 죽어버리지 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떨어져 죽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골짜기 바위 밑에서 토끼하고 사슴이 아웅다웅 다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뭐 때문에 싸우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치렁치렁한 옷을 내보이면서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합니다. 이 옷을 입고 옷걸음을 매면 몸뚱이가 하늘로 솟구쳐 오른답니다. 옷걸음을 풀면 도로 땅으로 내려오지요. 이 옷보다 더 귀한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질세라 커다란 부채를 꺼내 보이면서 입이 닳도록 자랑했습니다. 이 부채로 부채질을 하면 새처럼 훨훨 날 수 있어요. 부채를 접으면 제자리에 멈추고요. 사슴과 토끼는 서로 제 것이 더 귀하다고 박박 우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이는 속으로 옳다구나 하고는 토끼와 사슴을 살살 구슬렸습니다. 내가 어느 것이 더 귀한지 알아볼 테니 그것하고 부채 이리 내놓아 봐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이러면서 사슴과 토끼가 옷과 부채를 아이에게 선뜻 내주는 것입니다. 사슴이 준 옷을 입고는 옷구름을 메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하늘로 둥실둥실 떠올랐습니다. 정말 하늘로 떠오르네. 높이 높이 떠올라서 토끼가 준 부채를 살랑살랑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몸뚱이가 훨훨 날아갔습니다. 이야, 정말 훨훨 날아가네. 아이는 싱글벙글 대면서 임금님이 기다리는 궁궐로 날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며 신하들이 죄다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궁궐을 한 바퀴 빙글 돌고는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자기도 한번 날아보고 싶었습니다. 얘야, 나도 한번 날아보자. 이러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옷과 부채를 임금님한테 내주었죠. 그랬더니 임금님은 옷을 훌훌 벗어서 아이한테 입혀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요. 임금님은 하늘 높이 올라가서는 부채질을 하면서 신나게 날아다녔습니다. 한참을 날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채질을 멈추고 옷고름을 풀어야만 땅으로 내려온다는 걸 임금님은 모른단 말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소리쳐 가르쳐줘도 너무 높이 올라갔으니 들리턱이 없었지요. 그대로 하늘을 빙빙 떠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소리쳐 가르쳐줘도 너무 높이 올라갔으니 들리턱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하늘을 빙빙 떠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흘렀거든요. 임금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빙빙 떠다니기만 했습니다. 이거 참 야단났습니다. 임금님이 하늘에 떠 있으니 누가 나라일을 하느냐 말입니다. 아유, 누구를 임금님 자리에 앉을까요? 신하들이 모여서 쑥덕쑥덕 해봐도 도무지 임금님 시킬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임금님 옷을 입고 임금님 자리에 떡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님 시킬 만한 사람도 없는데 마침 잘 되지 뭡니까? 신하들이 아이한테 몰려가서 우리 임금님이 되어 주십시오 했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의 집 머슴살이 하던 아이가 임금님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